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보여드릴 거예요. 이 포르쉐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판매량이 많은 카이엔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요. 카이엔 중에서도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진 카이엔 쿠페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의 드림카인 카이엔을 보면서 한 달 유지비는 도대체 얼마나 나갈까, 승차감은 진짜 그렇게 좋을까, 장점 또 단점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지비는 실제로도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기본이 3000cc급 엔진이 들어갔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연간 78만 원이 나와서 월 6만 5천 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보험료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30대 초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만 원 전후에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자차 포함이에요. 2억 가까이 하는 이 차가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안 나는 차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험사에서 이 차가 좀 사고가 많이 나는 차종인지 스포츠카인지 그런 것들까지 다 보기 때문에 이 포르쉐 치고는 좀 저렴한 보험료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월 12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을 하고요. 또 유류비가 이제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많이 나오는 차량이고, 또 포르쉐 모델은 전 차종, 전 모델, 디젤 모델을 제외하고는 다 고급유를 넣어줘야 됩니다. 요즘 고급유가 리터당 1950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유류비가 너무 올랐어 진짜. 좀 세금을 깎아주면 힘들겠지? 그래서 연 2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다 했을 때 평균 연비가 실제로 주행을 하면 한 7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46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다 합치면 월 65만 원이 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차는 기름만 넣고 갈 수 있나요? 아니죠. 타다 보면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패드도 갈아야 되고 이런 소모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엔진 오일 가는데 얼마일 것 같아? 최소 사설에서 갈아도 40만 원 이상. 이 디타이어를 보면 확실히 실감이 나거든요. 무려 315. 315야 315. 그리고 3호 2하나잖아. 이게 지금 타이어 값만 해도 내 짝을 교체를 하려면 최소 200은 줘야 됩니다. 이 차의 성능에 맞는 타이어를 끼우게 되면 200만 원 이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소모품에서도 금액이 많이 나오고, 얘는 또 엔진을 고출력을 쓰다 보니까 누유도 좀 잦은 차종이기도 하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일반 차량보다는 훨씬 더 비싼 금액이란 말이에요. 보증이 끝나는 차량 기준으로 최소 연간 300만 원 정도는 정비비를 세이브를 해놔야 이 차를 좀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실제로 현금으로 사더라도 월 90만 원 정도는 비용이 나간다. 근데 이 차가 지금 21년식에 8만 킬로 주행을 했거든요. 얘가 지금 8,400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이 정도 고가차를 살 때 아무리 좀 돈이 캐시가 많다 해도 할부를 어느 정도는 같이 이제 껴서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 예를 들어 전액 할부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는 월 할부금이 또 추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원이 끝이 아니라 또 할부금은 별도라는 점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카이엔 쿠페, 또 카이엔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장점은 마크야. 이 마크가 주는 가치가 사실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이 카이엔이라는 존재 자체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쉐는 사실 스포츠카를 전문으로 만들던 회사기 때문에 돈이 좀 있어도 세컨카가 아니면 포르쉐를 이제 메인카로 타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카이엔이랑 뭐 카이엔 쿠페, 파나메라 같은 모델들이 나오면서 세컨카가 아니라 데일리카의 역할도 이제 해주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좀 고마운 그런 모델이 아닐까. 그리고 실주행에서도 정말 장점이 많은데요. 이 카이엔은 나름대로 이 차를 위해서 엄청난 기술력과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느낌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동 버튼이 다른 차량은 좀 다르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원래는 키를 꽂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달려서 나오거든요. 이 포르쉐 키가 약간 꽂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왼쪽에 이제 스타트 키가 있는 게 레이싱에서는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차를 타면서 바로 키를 꽂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4년도에 나온 카이엔 같은 경우에 버튼 시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감성이 없어져서 좀 불만인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옵션 되게 많다. 카본핸들, 카본핸들도 좀 들어갔고, 보통 패밀리카는 정수컴과 안락함을 좀 원하는데 그런 것만을 위한 차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엔진의 진동과 좀 떨림이 어느 정도 넘어오는 게 팩트거든요. 그리고 24년형에 이제 바뀐 카이엔부터는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정말 정숙하게 바뀌었는데, 23년도까지는 카이엔은 조금 시끄럽다. 와, 근데 첫 시동의 이제 떨림과는 다르게 운전을 하면 그 떨림과 진동은 거짓말처럼 없어집니다. 오, 약셀 반응 봐. SUV인데 노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재원상으로 출력만 봤을 때는 GL이나 X5, 뭐 X6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해도 출력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는 이 핸들, 스티어링의 이제 조작감이나 이런 게 확실히 좀 카이엔이 한 수 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부드럽거든.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진입했을 때 안정감도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체가 SUV 치고는 또 낮다 보니까 뭐
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롤링이나 이런 거는 많이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또 들어간 모델들은 웬만한 건 다 걸러줘요. 물론 이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은 S클래스처럼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다. 이 변속 빠른 거 보소. 변속이 엄청 빨라. 이게 포르쉐가 이제 PDK라고 이제 불리는 미션이 있고요. 또 일반 ZF4에서 받아 쓰는 오토 미션도 있는데, 오토 미션도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느낌이 SUV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차들을 보면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포르쉐는 이제 스포츠 플러스까지 이제 있는데요. 일반 모드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드라이빙의 느낌이 나오는데,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넣게 되면 또 확실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위에 또 이 중간에 버튼 있잖아.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이 차의 최고 출력을 끌어쓰는, 스포츠 바꾸자마자 확실히 느낌 다르죠? 스포츠 플러스도 아닌데? 딱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끝났다 모드.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실차주들이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 SUV를 타고 싶은데 난 좀 스포티한 느낌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차가 이 차가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또 브레이크 정말 좋아요. 이 순정 부품을 딱 썼을 때겠지만 2톤이 넘는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멈춰줍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주행 안정감도, 이게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하체를 낮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행을 했을 때는 고속주행 안정감도 매우 우수해서 장거리 주행에서도 크게 이제 피로도가 느껴지지 않는, 말하다 보니까 정말 다재다능한 차긴 한데 진짜 실제로 그런 차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차량을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단점도 알려드릴게요. 이 쿠페 모델인 경우에는 패밀리카까지 사용을 하기에는 약간은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쿠페 모델이 이렇게 뒤쪽이 낮게 되는 이런 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 승객이 앉았을 때는 약간 불편한이 아니라 그냥 엄청 불편한 지금 저는 머리가 닿거든요. 이렇게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머리가 닿아서 가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너무 낮은데? 그리고 패밀리카로 활용을 하려면 트렁크 공간도 되게 널널해야 되잖아요. 트렁크 공간도 쿠페 모델을 보면 좀 많이 협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이는 이만큼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큰 박스를 올린다 했을 때 요까지가 높이가 제한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실어도 여기는 한 요만큼밖에, 낮은 집밖에 못 싣고 간섭이 돼서 트렁크가 안 닫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패밀리카까지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카이엔 모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르쉐의 수리비가 좀 비싼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좀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고차를 보시는 분들에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옵션이 너무 어려워요.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하나가 다 옵션이거든. 보통 뭐 신차 가격이 얘가 이 당시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기본 가격이었는데, 추가 옵션을 한 3천만 원 정도는 넣어야 좀 괜찮은 카이엔이 탄생하는, 그 정도로 옵션 가격에 그랜저 한 대를 그냥 갖다 넣어야 완성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장난질이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이런 휠 얼마일 것 같아? 이제 RS 스파이더 휠이라고 부르는 21인치 휠인데 이게 300만 원 넘습니다. 이 당시에 300만 원이 넘고 지금 한 400만 원에 이게 뭔데? 그리고 이 라이트도 기본 모델은 아주 허접하게 넣어서 안 넣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이 들어가려면 이 당시에도 300만 원 정도 했고요. 지금은 한 400만 원 정도 한다. 봐, 벌써 600 썼죠? 자, 고스트 도어 클로징.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금액 무조건 들어가잖아. 얘도 들어간 거 같죠? 이거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이제 이걸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는 옵션이었고요. 지금 이제 신형은 기본 옵션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커튼들 있잖아. 이게 지금 보면 전동 커튼이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이런 게 지금 100만 원 정도 해. 그랜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 좀 좋아지면 중간 이상만 가도 넣어주거든. 이런 게 또 비싸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카본 인테리어가 되게 멋지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리얼 카본이긴 해요. 이런 게 250만 원. 그리고 이런 지금 가죽이 아주 수작업처럼 이렇게 멋지게 뜨개질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레드 시트 되게 멋있게 돼 있고 500만 원 정도 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아반떼에도 총 많이 들어가는 통풍 시트 넣었는데 150만 원. 그리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는 거, 요거 우리나라 차는 진짜 비싸면 100만 원이거든요. 요거 210만 원 받더라고. 기능은 우리나라 차 더 좋습니다. 자, 시트 벨트, 야 빨간색 예쁘다. 70만 원. 이거 마크 도장 한번 빵 찍었잖아. 이거 40만 원.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경차도 많이 들어갑니다. 250만 원. 이렇게 이 정도 옵션은 당연히 카이엔에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 안 들어간 경우가 많고요. 이건 있어야지 하면서 만들다 보면 3천만 원 정도는 옵션이 금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기 옵션 같은 경우도 포르쉐는 얘는 지금 비싸서 안 넣었더라고. 배기 옵션도 한 300만 원이 지금 넘어요. 그래서 중고 포르쉐를 살 때는 이 차량의 연식 키로수뿐만 아니라 이 차량에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 그럼 옵션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가격은 어떤지도 잘 판단을 하고 사셔야 잘 샀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연식 키로수 막상 좋은데 옵션이 너무 없는데 비싸게 사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 혹시나 이제 이런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딱 알맞는 매물 찾아드릴 수 있고요. 또 중고차를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차는 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이다 보니까 리프트 점검해서 이제 혹시나 터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얘가 하체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겨울철만 되면 정말 찌그덕 소음이 많이 나는 좀 하체가 약해서 좀 혹시나 손상된 곳은 없는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암 종류들도 사실 벤츠나 BMW의 수리비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봐야 되고, 또 와 엔진 사이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큰 엔진에서 또 엄청난 힘을 뽑아내는 차량이다 보니까 출력을 높게 쓰면 당연히 이제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엔진 오일 누유나 또 냉각수에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또 점검할 게 있습니다. 이 포르쉐는 전자장비가 고장이 잘 난다. 실제로 이제 폭스바겐 계열 차량들이 전자장비 오류가 많고요. 그래서 뭐 통신 오류나 또 이상한 경고등이 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고등이 실제로 고장난 건 아닌지, 또 업데이트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미션 같은 경우도 너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약한가 봐. 수리가 종종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소 수리비가 이제 한 300만 원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으로 막 갈고 이러면 1000만 원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시승을 꼭 해보시고 변속도 1단에서 8단까지 다 해보시고 그런 체크들을 이제 필수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얘기만 들었을 때 야, 뭐 이렇게 볼 게 많아, 왜 이렇게 어렵냐, 중고차 사기 너무 어렵지 않냐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 한 번에 끝내드릴 수 있어요. 그냥 상단 연락처로 전화 한번 하면 요금이 싹. 본네트 가벼운 것 봐. 자, 오늘 이렇게 포르쉐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포르쉐 카이엔 쿠페 모델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 차량의 점검 방법과 유지비는 동일하니까요, 참고해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중고차 구매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